허름한 노인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쳤지만 지수의 표정에는 온화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허름한 노인이 노숙자가 아닌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가 더욱더 특별해지실 거예요. 서울 여의도 50층 높이 신화미디어 본사 최상층. 회장의 집무실은 마치 미술관 같았다. 가득 채운 상패들, 올해의 경영인상, 투명 경영대상, 사회공헌 대표기업. 그 한가운데 유리 진열장 속 크리스털 트로피에는 명예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65세의 강태사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한강이 유유히 흘렀다. 그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것을 포기했다. 사랑도, 우정도, 때로는 양심의 일부까지도. 명예를 위해서라면. 선대 회장이자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언이었다. 일장 균열의 시작. 아버지.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다. 32세의 아들 강서준이 들어섰다. 평소와 다른 단호한 표정이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태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래? 누구지? 최 회장 딸이냐? 아니면 김 장관 집안? 강남구립 중앙도서관 사서입니다. 한지수. 펜을 쥔 태산의 손이 멈췄다. 고아원 출신입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도 학벌도 어떤 배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닥쳐. 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냉랭했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다.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 신화미디어의 주가가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한 번의 스캔들이 수천억 원을 날릴 수 있다는 걸 모르냐? 그게 명예입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이 명예입니까? 아버지는 평생 투명 경영을 외치셨지만 정작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배경부터 보시잖아요. 조심해, 서준. 네가 지금 감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지수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노숙자분들께 김밥을 나눠드립니다.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명예 아닙니까? 서준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소박한 옷차림의 여성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생각해주세요. 그때까지 답이 안 된다면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태사는 홀로 남았다. 그의 시선이 책상 서랍으로 향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40년 전, 가난했지만 눈부시게 웃고 있던 첫사랑 희정. 당시 아버지는 말했다. 내 주제를 알아라. 명문가의 장남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랑 따위로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힐 셈이냐? 태사는 희정을 떠나보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서준에게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할 순 없어.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저 여자가 정말 우리 가문을 지킬 만한 사람일까? 그날 밤 태사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리라. 단 강태산 회장이 아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마이너스. 2장 가면을 쓴 시험관. 3일 후 오전 9시 50분 강남구립 중앙도서관. 도서관 입구에 노인 한 명이 나타났다. 낡아 보풀이 일어난 더플 코트,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 며칠 면도하지 않은 수염, 깊게 눌러쓴 야구 모자, 아래로 탁한 눈빛만이 어른거렸다. 강태산 회장의 변장이었다. 어이고 추워. 태산은 일부러 몸을 웅크리고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는 소란스러웠다. 오늘은 신화미디어 후원 감사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여러분, 저희 도서관은 신화그룹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에 오 관장이 단상에서 화려한 수사로 치장된 감사 연설을 하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후원자들이 샴페인을 들고 환담을 나누었다. 태사는 일부러 후원자 무리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한 여성 후원자가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어머, 냄새. 태사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섰다.
그리고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지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내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안 보여. 책 좀 찾아야 하는데. 직원들이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다. 오 관장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저 사람 누가 좀. 바로 그때였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상냥하고 또렷한 목소리. 한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산에게 다가왔다. 28세의 그녀는 단정한 남색 가디건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태산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혔다. 불편하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 관장이 지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한사서, 지금이 무슨 때라고. 저분들 후원자들한테 도서관 이미지가. 관장님. 지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어르신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 관장의 눈이 부르르 떨렸지만 지수는 이미 태산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어르신, 어떤 책을 찾으시나요? 태산은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40년 전에 나온 미시령 문예지 3호인가 4호에 실린 시가 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혹시 있을까?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전산으로 찾아보세요 하고 끝낼 요구였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다. 미시령 문예지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폐간된 문예지지만 혹시 저희 보존 자료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수는 태산의 낡은 장갑 낀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안내했다. 손을 잡네. 태산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손길에는 거부감도 망설임도 없었다. 단지 한 사람을 돕는 따뜻함만이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장 먼지 속의 진심. 보존 자료실, 오전 11시. 여기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지역 문예지 자료들이 있어요. 지수는 먼지 쌓인 박스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태사는 일부러 더 까다롭게 굴었다. 아, 아닌 것 같은디. 내가 착각했나 봐. 혹시 그거 말고 다른 호수에 실렸을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천천히 찾아보면 돼요. 어르신의 추억이 담긴 거잖아요. 30분이 지났다. 태사는 계속해서 정보를 바꾸고 헷갈리게 만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짜증을 냈을 상황. 어르신, 잠깐만요. 지수가 먼지를 털며 낡은 문예지 하나를 꺼냈다. 혹시 이건가요? 태산이 펼쳐보니 정말로 자신이 젊은 시절 읽었던 시가 있었다.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 이거야? 이거. 다행이다. 지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웃었다. 복사해드릴까요? 이 자료는 대출이 안 돼서요. 괜찮네. 그냥 여기서 읽어도 되겠어. 지수는 태산을 위해 작은 탁자를 닫고 돋보기와 메모지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태산의 코트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어르신, 다음에 오실 때는 이거 가져가세요. 지수가 건넨 것은 손글씨로 정성껏 쓴 도서관 이용 큰 글씨 안내 카드였다.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전산 검색이 어려우실 때 이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태사는 그 작은 카드를 받아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대하고 있어. 그때 오 관장이 성큼성큼 걸어왔다. 한지수 사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자료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찾아드리고 있어? 내일 시의회 예산심에 있는 거 알지? 보고서는 다 준비했어? 이렇게 한가하게 먼지나 털고 있을 때야? 지수는 차분히 대답했다. 보고서는 오늘 퇴근 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르신은 제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도움? 저런 한 푼 안 되는 노인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실적 만들 생각이나 해? 오 관장이 소리치자 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관장님, 도서관의 실적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만족입니다. 저는 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오 관장은 너 각오해. 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갔다. 태사는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이 평생 놓쳤던 것이 보였다.
진짜 명예는 이런 거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장 찢어진 책과 찢어지지 않는 원칙. 다음 날 오전 10시. 태사는 다시 도서관을 찾았다. 이번엔 마지막 시험이었다. 아가씨 있소? 지수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어르신, 어제 글씨 잘 읽으셨어요? 그게 미안한디. 태사는 주머니에서 찢어진 문예지를 꺼냈다. 일부러 모서리를 찢어놓은 것이었다. 집에 가져가려다가 실수로 찢었어. 이거 변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수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확인한 것은 책이 아니었다. 어르신, 손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손은 괜찮은디. 이거 값이 얼마나 되나? 나 돈이 별로 없는디. 태산이 불안한 듯 연기하자 지수는 그를 창고로 안내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지수. 오 관장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뒤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함께였다. 지금 뭐해? 시의회 예산심의 위원장님이 오셨어. 당장 관장실로 와서 차 대접하고 브리핑 준비해. 위원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빨리 안 와? 오 관장이 지수의 팔을 잡아 끌려 했다. 하지만 지수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다. 관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어르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뭐? 위원장님은 다른 전문 직원분이 충분히 응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저를 믿고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다른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오 관장의 얼굴이 시빨개졌다. 너 이거 완전히 미쳤구나? 계약직 주제에 감히. 관장님.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건 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좋아. 너 오늘부로 해고야. 오 관장이 소리치는 순간 위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 관장. 잠깐만. 위원장은 지수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한사선님 맞죠? 당신 같은 직원이 있는 도서관이라면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오 관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태산을 의자에 앉혔다. 어르신, 규정상 변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이 자료는 보존 가치가 높아서 변상 금액이 꽤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할게요. 어르신은 부담 갖지 마세요. 태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지수는 환하게 웃었다. 어르신, 저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제가 아니에요. 태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는 변장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닌 강태산 본연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장 가면을 벗는 순간 5일 후 강남구립 중앙도서관. 고급 세단 세대가 도서관 앞에 멈춰섰다.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강태산 회장과 비서진이 내렸다. 회장님. 오 관장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왔다. 땀이 줄줄 흘렀다.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에? 도서관에 기증할 자료가 있어서 왔네. 그리고 태사는 로비를 둘러보았다. 한지수 사서를 만나러 왔소. 네? 한지수요? 오 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아, 그 사서 말입니까? 사실 그 직원, 근무 태도에 문제가 많아서 곧 계약 해지할 예정입니다. 회장님께서 더 나은 인재를. 오 관장. 태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자네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순간 지수가 자료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태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태산은 지수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섰다. 한지수 사서. 처음 뵙소. 죄송하지만 저희가 어디서? 태산은 주머니에서 낡은 야구 모자를 꺼냈다. 혹시 이거 기억나오? 지수의 눈이 커졌다. 어르신? 맞소. 나요.
순간 로비가 술렁였다. 오 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게 무슨... 태사는 오 관장을 향해 돌아섰다. 오 관장, 자네는 후원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유용했지? 뭐라고요? 태산의 비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태산은 그것을 책상 위에 펼쳤다. 지난 3년간의 횡령 내역이요. 이건 배임이고, 이건 허위보고. 자네가 그렇게 외치던 실적의 실체가 이거였군. 오 관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태사는 차갑게 말했다. 자네는 겉으로 보이는 명예만 쫓았어. 그리고 진짜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짓밟았지. 당장 사표를 써. 경비가 오 관장을 끌어냈다. 마이너스. 6장 2개의 명예. 그날 저녁 한남동 프라이빗 한정식 레스토랑. 강태산, 강서준, 그리고 한지수가 마주 앉았다. 지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회장님, 왜 그런 거짓말을? 태사는 긴 숨을 내쉬었다. 거짓말이 아니었소. 나는 진짜로 알고 싶었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평생 보이는 명예를 위해 살았소. 남들이 우리 집안을 칭찬하게, 신문에 좋은 기사가 나게, 주가가 오르게. 그게 명예인 줄 알았소. 태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었소. 사랑하는 사람도, 진심도,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도. 회장님,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소. 진짜 명예는 트로피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야.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진짜 명예더군. 태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수 씨, 부족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소? 회장님. 지수가 황급히 태산을 일으켰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배웠소. 사람은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명예요. 태사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그 진심이 우리 집안이 진짜로 필요한 명예요. 제발 우리 서준이를 받아주시오. 서준이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결혼해 줄래?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너스. 에필로그 진짜 명예. 6개월 후 강남구립 중앙도서관은 새 관장을 맞이했다. 도서관은 시민중심 도서관으로 재탄생했다. 신화미디어그룹은 새로운 사회공헌 캠페인을 시작했다. 슬로건은 보이는 성과가 아닌 보이지 않는 진심이었다. 강태산 회장의 집무실. 그는 유리 진열장을 열고 명예라고 새겨진 크리스털 트로피를 꺼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액자 속에는 지수가 손글씨로 만든 도서관 이용 큰 글씨 안내 카드가 들어있었다. 태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명예로구나. 창밖으로 한강이 유유히 흘렀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강물이 외롭지 않게 느껴졌다. 집무실을 찾아온 지수와 서준.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웃었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태산의 마음이 드디어 열렸다. 닫힌 마음이 열리자 드디어 온 가족의 계절이 따스하게 바뀌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